운동 열심히 하고 있고 음식 제가 간헐적 단식하고 있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되게 어이없다는 듯이 저를 보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요? 그랬더니 저는 치매 예방이 진심인데 치매를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식이에요. 제가 드라마 PD로 한참 일할 때 건강검진만 하면 항상 지방간이라고 뜨는 거예요. 난 이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술을 안 먹어요. 저는 술, 담배, 커피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원래 드라마 PD로 일할 때 늘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가뜩이나 드라마 PD로 일을 하면서 잠을 못 자고 일하는 것만으로도 일찍 죽을 것 같은데 여기에 술, 담배까지 하면 더 빨리 갈 것 같아서 그냥 술을 안 마시는데 왜 지방간이 계속 나오지? 그 시절의 저의 사진입니다. 사진 어렵게 찾았어요. 사람들이 제가 그 다이어트한 얘기를 하면 네가 다이어트가 뭐가 필요해? 근데 그 시절에 제가 좀 체중이 많이 나갔고요. 73kg까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건강검진만 하면 지방간이 나오는데 자, 지방간은 그냥 놔두면 간염이 될 수 있고 간염은 두면 간암이 되고 또 간암은 좀 이렇게 위험하다고 하니까 근데 술을 안 마시는데 왜 지방간이 있을까? 제가 노화의 종말이라는 이제 책을 읽다가 한 번도 내가 들어보지 못한 개념이 나왔어요. 2018년도에 제가 이 책을 읽었는데 간헐적 단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밥을 하루에 2끼만 먹으라는 거죠. 168 간헐적 단식이라고 그래서 16시간 동안 공복이에요. 16시간 동안 먹는 게 아니고 8시간 동안 2끼를 먹고 그러니까 아침에 만약 8시에 아침을 먹었으면 뭐 한 2시 정도 전까지 점심을 먹고 그 이후로는 16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그래서 해봤죠. 근데 저는 이걸 하고 났더니 확실히 지방간은 사라졌어요. 제가 지금도 매년 저는 이제 건강검진하면 기록지를 이렇게 쭉 다 이렇게 모으고 있거든요. 계속 한 5년 이상 지방간이 계속 나오다가 간헐적 단식한 이후로 체중을 빼고 난 다음부터는 더 이상 지방간이 없어요. 이건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방간이 사라졌는데 다시 보건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고혈당이 나온 거예요. 혈당이 되게 높게 나온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근데 저는 고혈당이 사실 무서웠거든요. 저는 혈당 관리는 앞으로 되게 조심해서 우리가 신경 써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사증후군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혈당이거든요. 근데 나는 왜 혈당이 높이 나왔을까? 근데 여러분, 혈당이 높게 나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당뇨로 갈 수 있고요. 그렇잖아요. 고혈당은 사실은 당뇨병 전 단계거든요. 제가 한 3년 정도 계속해서 꾸준히 당뇨병 전 단계라고 나온 거예요. 난 이게 무섭더라고요. 왜냐? 당뇨는 그 다음에 치매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당뇨는 사실은 혈관계통의 질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공복 혈당 낮추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 저 잘하잖아요. 그래 작정하고 그럼 다시 나는 굶어야겠어라고 생각하고 다시 168 간헐적 단식을 막 하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막 그랬는데 건강검진 할 때마다 계속 고혈당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나 이상하다. 운동 열심히 하고 있고 음식 제가 간헐적 단식하고 있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되게 어이없다는 듯이 저를 보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요? 그랬더니 우리가 굶으면서 운동을 하잖아요. 자, 운동은 뭐냐면 내 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뭔가 막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위험한 상황에서 내가 지금 달아나고 있구나. 그래서 막 뭔가 지금 심박도 막 올라와서 막 헐떡헐떡 뛰고 있는데 근데 먹지는 않아. 그러니까 음식이 들어오면 어떡하냐면은 얘는 일단 지방으로 넣고 필요한 에너지는 근육을 분해해서 쓴다는 거예요. 근데 혈당은 사실 어디에서 주로 쓰냐면 혈당을 사용하는 데가 근육이란 말이죠. 근데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그냥 적게 먹고 간헐적 단식하면서 운동을 많이 했더니 근육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해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도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깨달은 게 근육을 키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라는 책도 있는데 근데 전 정말로 이걸 믿어요. 그 다음에 제가 간헐적 단식 이제 더 이상 안 합니다. 제가 요즘 하는 간헐적 단식은 12시간 간헐적 단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녁 6시 전에 저녁 식사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오늘도 5시에 저녁 식사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12시간 동안은 공복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복 시간을 길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길게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몸의 장내 유익균들이 쉬면서 제대로 소화 활동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혈당 관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먹는 순서고, 그리고 혈당 관리에서 또 중요한 건 제일 먼저 먹는 건 섬유질이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채소, 치커리라든지 양배추, 양상추 이런 애들 이렇게 다 잎채소들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샐러드를 한 볼 가득히 이렇게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올리브 오일을 쫙 이렇게 한번 둘러주고 거기에 발사믹 식초를 뿌리고 하루 한 줌 견과 있죠. 견과 한 줌 딱 올리고 거기에 제철 과일을 조금 이렇게 올려서 먹으면 그게 아침에 이제 첫 시작이에요. 요것만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먹습니다. 가장 쉽게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은 이제 달걀 부침이죠. 계란 후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닭가슴살 스테이크 저는 되게 좋아해요. 랭킹닷컴에서 파는 그런 거 그렇게 해서 단백질을 먹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까지. 왜 탄수화물까지 가야 되냐면 나는 이걸 먹고 아침을 먹고 나가서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운동을 할 때 바로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는 건 탄수화물인데 물론 그냥 탄수화물이 아니고 저는 이제 항상 현미식을 이제 먹습니다. 그래서 현미식을 먹고요. 근력 운동, 잘하는 방법, 이거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그냥 추천해 드리는 건 PT를 돈 주고라도 조금 받으시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계속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PT를 좋은 선생님 만나서 한 10회에서 30회 정도 한 달이나 2달 정도는 한번 조금 이렇게 배워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부담인데 이 돈값을 하는 비결이 있어요. PT 수업 받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PT 수업 딱 끝나고 나면 그 수업 끝나고 이렇게 돌아서서 휴게실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 루틴들을 적어 놓습니다. 뭐 랩풀다운 25kg으로 8회, 8회, 3세트. 그다음에 이제 로우 15kg으로 몇 세트, 몇 회 이런 거를 다 적어 놓고 만약 화요일 날 내가 PT 수업을 받았으면 목요일 날 혼자 헬스장에 가서 선생님 시킨 대로 그대로 해요. 그러면 돈 7만 원을 번 기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근력 운동은 평생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요즘 헬스장 가보면은 20, 30대 젊은 몸짱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사실 20, 30대보다 근력 운동이 더 필요한 사람은 50대 이후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50 이후부터는 근감소증이 이제 본격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PT부터 저는 시작하는 게 제일 좋고, 근데 PT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저는 사실 근력 운동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저는 여러 개의 작은 습관들을 모으는 거라고 생각해요. 작은 습관을 모아야 됩니다. 커다란 습관 하나를 만드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지 말고 근력 운동 가장 간단한 방법, 아침에 일어나서 요가 매트 한 장만 그냥 거실에 깔면 돼요. 한 일주일 동안은 여러분 그냥 요가 매트 한 장 깔았다가 다시 돌돌돌돌 말아서 그냥 놓으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왜냐? 요가 매트를 깔았으니까 내가 여기서 1시간 동안 근력 운동을 안 돼요. 그렇게. 처음에는 아주 가볍게 요가 매트 한번 깔고 한번 누워서 이렇게 한번 이거 편하다 하고 다시 말아요. 요걸 한 일주일 하잖아요. 그 다음에 평김에 뭐라도 하나 할까? 그래서 그 다음 하는 게 저는 이제 히브뜸 스트레칭이라 그래서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10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10분짜리 전신 스트레칭이 있어요. 10분간 누워서 합니다. 몸이 쫙 풀리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음악을 하나 틉니다. 기왕 유튜브 이제 틀었으니까 채연의 둘이서라는 노래를 틀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맨 처음에 딱 노래 틀면 이제 전주가 나오죠. 처음에는 뭔가 신나는 뭔가를 내가 하게 됐구나. 좋아하는 신나는 음악 하나 틀고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라보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 노래 이 박자에 맞춰가지고 스쿼트를 해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이 근력 운동을 할 때 가장 간단한 습관, 요가 매트 한 장 펴고 거기에 스쿼트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5개, 스쿼트 5개, 푸시업 5개, 그리고 플랭크 하다가 지칠 때까지만. 저는 이게 엄청 새로운 습관을 만들 때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허들을 낮추는 겁니다. 장벽을 낮춰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 놓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고요. 저는 100세 시대 치매 예방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치매 예방의 진심인데 치매를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실은 수면이에요. 잘 자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 종일 뇌는 시달려요. 엄청나게 많은 자극에 우리가 시달리는데 이 뇌가 쉴 수 있는 시간이 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하고 지금하고 생각해 보면요, 뇌가 어느 정도로 혹사하고 있냐면 옛날에 우리가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딱 100면적만 하더라도, 아니 태어나서 아마 내가 태어난 그 위치에서 100km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죽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보는 풍광이 아주 작았을 텐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과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가 우리 뇌에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저는 뇌에게 들어가는 어떤 입력의 양은 많은데 휴식 시간은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면이 우리의 진심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수면을 어떻게 잘 잘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런 질문을 좀 드렸어요.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 중 고객님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가장 많은 분들이 규칙적인 운동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게 식단 및 영양관리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전 지금 여러분들의 이 선택을 들으면서 되게 놀란 게 제 생각하고 반대로 가더라고요. 저는 1번이 수면이에요. 2번이 스트레스 관리예요. 3번이 식단이에요. 4번이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제 강의를 특히 마지막 부분을 들어서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그게 쉬운 순서예요. 사실 여러분, 힘들 때 그냥 일찍 자는 게 뭐가 힘들어요. 근데 잠자는 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제가 근데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많은 사람들이 건강관리 그러면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운동도 그냥 운동이 아니고 러닝 크루에 들어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막 한 10km씩 막 이렇게 뛰어주고, 그리고 막 그 인증하고 막. 저는 운동이 가장 마지막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처음에 일단 잠부터 잘 자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그냥 내가 하루하루를 마음 편하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잠을 잘 자고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없고요. 그리고 잘 드시잖아요. 그러면 힘이 생겨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부터 하려고 하면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일단 정말, 잠부터 자. 정말 전 반대네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운동을 최고 이제 뽑았는데 완전 반대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건강에 관심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나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 나오지 않은 소중한 이제 가족이나 친구들을 설득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는 어머니라든지, 이제 건강관리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답은 할 수가 없다가 저의 답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그걸 하는 순간 두 분은 서로 싸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침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건강한 습관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이건 되게 좋은 일이죠. 근데 다른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습관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된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책에서 누누이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만드는 습관은 인생을 살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생긴 무언가가 있어요. 내가 힘들 때마다 집에서 애들 밥도 해줘야 되고 국도 끓여야 되고 뭐도 반찬 하는데 배달 음식 시키니까 아주 간단하게 딱 해결이 되네. 물론 좀 달고 기름지고 짜고 막 이런 그 자극적인 건 있지만 간단하네. 그럴 때는 그것을 통해서 받는 어떤 그 심리적 안정이나 보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타인에 대해서는 절대 뭐라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제가 요즘 계속 많이 하는 생각이 뭐냐면, 어떤 모임에 갔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 모임에 일찍 갑니다. 그러니까 약속 시간을 일찍, 저는 이제 항상 30분 전에 도착해요. 어느 날 그 모임에 한 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PD님은 항상 30분 전에 오시는데 근데 이 모임에 항상 지각하는 사람 있지 않느냐. 10분, 20분 늦는 사람을 보면 혹시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지 않느냐.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일찍 오는 이유는 내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저는 뭐가 있냐면, 약속 시간에 늦으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잖아요. 약속 시간 늦으면 내가 막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게 싫어서 일찍 갔는데, 이런 습관이 만들어졌는데 나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 습관을 만들었는데,
늦는 사람을 볼 때마다 화가 치밀고 짜증이 오르면 다시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이걸 왜 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로지 이 습관은 나에게만 적용하는 거지 내가 행복하자고 만든 습관을 남에게 적용하는 순간 나는 나를 다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이 책을 읽고 나시면 건강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주위 사람을 보면 안타깝고 어떤 그게 있을 거예요. 한 번 정도 슬그머니 지나가면서 이렇게 넌지시는 얘기하되 강하게 어필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밉상되기 쉬워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생각은 뭐냐면 그냥 공부는 내가 깨달은 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게 공부고 내가 깨달은 것을 타인의 삶에 적용하면 그건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의 삶을 가고 우리가 그냥 일단 잘 살고 중요한 건 내가 그래서 건강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도 따라하면 다행이고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그래서 막 그 모습을 보고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넌 도대체 어쩜 이렇게 행복해? 근데 그러는 거죠. 아마 패스트푸드를 안 먹어서 그런가 봐요. 그때 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답이 되었을까요? 고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